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섬들을 제외하곤 신안의 섬들은 라이더에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바이크를 타고 갈 수 있는 섬과 바이크를 타고 갈 수 없는 섬입니다. 이번 편은 바이크를 타고 갈 수 있는 신안여행입니다. 고창에서 하루 묵고 출발합니다.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합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날은 늘 화창했기 때문에 오늘 여행도 좋은 여행이 될 듯합니다. 사실 이미 출발한 여행은 시작이 어떻건 간에 좋은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앞이 불투명하고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지 알 수 없어 보이겠지만 그럴 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맺힌 것을 닦아내면 됩니다. 물론 그러려면 언제든 닦아낼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닦아내어 더 투명해진 앞길에 황금빛의 논이 펼쳐집니다. 오래 본 벌판 중에는 가장 황금빛을 띤 논입니다. 마치 노란 꽃이라도 핀 듯합니다. 올해엔 김제평의 황금벌판을 구경해보고 싶은데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달려 처음 마주친 곳은 칠산대교 옆에 우뚝 서있는 영광 칠산타워입니다. 마음 같아선 이 일대도 다 둘러보고 싶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신안을 제대로 돌아보기 위해선 그냥 기념사진 정도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칠산대교를 건넙니다. 이 다리는 개통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다리입니다. 예전에 신안에 갔을 때는 목포에서 빙빙 돌아 현경면을 통해 진도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다리 덕분에 돌아가지 않고도 해제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다리는 건널 수 있는데 왜 천사대교는 건널 수 없는 건지 의문이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설득할 만한 재주가 저에겐 없습니다. 칠산대교를 건너면 해제면입니다. 해제면은 섬도 아니고 신안군에 속하지도 않지만 왠지 모르게 신안여행은 이곳부터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다리 넘어 바다를 건넜기 때문인지 아니면 신안군과 붙어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해제면에서 처음 만나는 이 아름다운 곳은 도리포항입니다. 붉은 해가 물든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만드는 풍경은 제가 좋아하는 풍경 중 하나입니다. 도리포항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한가합니다. 정자 앞으로는 작은 암석봉우리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상이 있습니다. 다리가 놓이기 전이라면 바다 방향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었겠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다리를 향해 기도하는 듯 보입니다. 옆으로는 낙지등대도 있습니다. 낙지등대에서 칠산대교와 칠산타워가 한눈에 보입니다. 도리포항을 구경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도리포항에서 한평만을 낀 도로를 달립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어촌마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은 길입니다. 무안 황토 갯벌랜드를 잠시 구경하고 봉대산으로 향합니다.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에 있는 봉대산은 과거 봉화를 올렸던 산입니다. 낮은 산이지만 주변에 더 높은 산이 없어 조망이 좋은 편이고 정상에는 정자도 있어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오르는 길은 콘크리트로 된 길과 비포장길이지만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정자에 도착합니다. 마침 정자가 보수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아래서 드론을 띄워봅니다.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아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해제반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봉대산을 내려가 백학산 방향으로 향합니다. 중간에 포장도로 끝이라는 팻말이 나옵니다. 경로를 짤 때 약간 애매하던 곳이기도 했는데 와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길 앞으로는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길이 잘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숲길은 꽤나 미끄럽기 때문에 가기는 싫지만 경사가 심해서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꼭 가고 싶은 길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리니 일단 가봐야겠습니다. 풀숲길을 조심히 달려갑니다. 지도상으로는 짧아 보이는데 실제 달려보니 생각보다 깁니다. 아마 힘든 길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풀숲길을 헤쳐나오니 그나마 길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도 흙길에 노면이 고르지 못해 조심해야 하는 길입니다. 다행히 민가가 보입니다. 농사짓고 계시던 지역 주민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마도 길이 아닌 곳에서 내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백학산의 임도는 어떠냐고 여쭤봅니다. 다행히 그쪽 길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백학산으로 향합니다. 이 길은 동백나무 군락이 형성된 곳입니다. 비포장길이지만 풀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 관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달리다 보면 옆으로는 이런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가끔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길을 달리는 건 온로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들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제면을 지나 원갑사를 향합니다. 이쪽 지역에는 전통사찰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곳들도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 빼고는 두세 곳이 고작입니다. 원갑사는 전남의 3대 갑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건물도 근대에 새로 지어진 것이고 창건 역사도 불분명하지만 정취는 꽤나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배롱나무 꽃도 이제 그 때를 다하는 것을 보니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원갑사를 지나 바다를 막은 둑길을 건너면 신안군입니다. 본래 신안군은 섬으로만 이뤄진 곳인데 간척과 연륙교를 통해 지금은 육지화된 곳이 많습니다. 이제야 본격적인 신안여행의 시작입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참도 선착장입니다. 뒤로는 넓은 염전이 있고 앞으로는 대포작도와 작은 포작도가 있는 곳입니다. 천사섬 신안이라는 슬로건답게 어딜 가나 섬 천지입니다. 선착장 옆으로 있는 갯벌에는 온갖 생명체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봅니다. 수없이 많은 개와 짱둥어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건 이들은 무언가를 통해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집단적으로 숨기도 하고 활동을 재개할 때도 어떤 신호를 받은 것처럼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림자를 통해 그런 건지 실험도 해봤지만 그건 하나의 요건일 뿐 반드시 그림자를 통해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도 선착장을 떠나 다시 달립니다. 간척지 벼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지도점 앞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이곳은 현재 수도와 임자도를 잇는 다리가 건설 중입니다.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아 다리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수도와 임자도까지 배를 타지 않고도 건널 수 있게 되니 신안을 여행할 이유가 하나 더 느는 셈입니다. 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배 시간에 맞추려면 여행도 어느 정도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게 세상사입니다. 지도의 남쪽은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이미 와본 지 오래되어 기억도 거의 나지는 않지만 그쪽은 몇 년 전에 이미 가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도대교를 거쳐 증도에 도착합니다. 신안여행에서 유심히 봐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바닥에 있는 이 자전거 표식입니다.
신안의 섬 둘레로 인도길이 이어져 있는데 그 길로 향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 길들을 따라 달리다 보면 아름다운 해안가의 섬 풍경들을 드론 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들 다니지 않는지라 노면이 다져지지 않아 약간은 애먹이는 길도 있기 때문에 온로드 바이크나 초심자들은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길 표시를 따라 달려봅니다. 길 중간에 갑자기 나타난 개 한 마리가 보입니다. 바다하고는 거리가 꽤 있는데 이런 길 한가운데 있는 걸 보니 왠지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잡아서 바다로 보내주려는데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괜히 더 잡으려고 하다간 그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그대로 두고 떠납니다. 굳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 다른 삶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끝나고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에선 아까 말한 대로 자전거 길 표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콘크리트 길을 지나면 이내 비포장길이 나옵니다. 한적한 길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어디든 잠시 내려 쉬어갈 수 있는 곳. 아마도 듀얼 바이크로 모토 캠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안은 꽤나 만족스러운 곳일 듯 합니다. 좁은 아스팔트 길과 콘크리트 길, 그리고 비포장길은 신안 자전거 길 내내 반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나오는 게 신안 해저유물 발굴 기념비입니다. 1975년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나온 도자기를 통해 바닷속 무역선을 발굴한 곳으로 수만 개의 유물과 동전 수백만 개가 발굴된 곳입니다. 말 그대로 보물선을 발견한 곳입니다. 이 발굴은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의 효시가 된 기념비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망데크에서 보이는 저 부표가 그 보물선을 발굴한 장소를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옆으로는 배 모양을 한 신안 해저유물 발굴 기념관이 있고 그 앞으로는 섬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도로와 섬들,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신안입니다. 해저유물 기념비를 지나 남쪽으로 향하면 이내 아름다운 해변이 나옵니다. 바로 짱뚱어 해수욕장입니다. 맞은편 공원에서 해변으로 이어지는 데크길도 있어 잠시 걷는 것도 좋은 곳입니다. 곱고 하얀 모래 해변이 인상적인 이곳은 일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 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그 기념비가 여기 어디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옮겨간 듯 합니다. 짱뚱어 다리나 짱뚱어 해변이라는 이름은 이 일대에 짱뚱어가 많이 살아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짱뚱어는 아까 갯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갯벌위를 지느러미로 기어다니는 눈이 튀어나온 물고기입니다. 증도는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답게 느림의 철학으로 자연과 생태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짱뚱어 해변을 구경하고 지나는 길 태평염전도 구경합니다. 지금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쇠락하는 염전이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단일 염전으로는 최대 크기인 점을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신안의 염전들은 대부분 운영을 하지 않거나 태양광 발전시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태평염전을 구경하고 화도에 들러봅니다. 큰 볼거리는 없는 곳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노드길을 달리는 재미는 쉽게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화도에서 나와 중도 왕바이 여객선 터미널로 향합니다. 가는 길 우전해변도 잠시 들러 구경합니다. 위로는 아까 본 짱뚱어 해수욕장이고 그 해변의 남쪽이 우전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발리라 불리는 곳이고 웨딩 촬영 등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아름답긴 아름답습니다. 배 시간이 신경 쓰여 왠지 모르게 쫓기는 기분이 듭니다. 왕바이 여객선 터미널로 향합니다. 4시 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을 잘못 알았습니다. 5시 배입니다. 1시간 반이나 시간이 남았습니다.
배 시간을 맞추려고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와보니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남는 시간에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름다운 해안선 따라 길이 이어져 있고 앞으로는 섬들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이 목섬입니다. 물이 빠지면 걸어서도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선착장과 목섬 사이에는 바다를 보고 있는 장군상이 있습니다. 별다른 표시는 없지만 아마 이순신 장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왕바위 선착장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자니 어느새 배 시간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시간도 10여 분 내로 앉을 필요도 없이 주변 풍경을 감상하면 어느새 자은도에 도착합니다. 자은도에 왔으니 지는 해를 봐야겠습니다. 자은도 선착장에서 한운리 방향으로 가면 이름 없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 역시 자전거 길 표시가 있어 그 표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가면서 보이는 풍경도 좋고 이런 정자도 있어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길은 역시나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곳들이 종종 있어 조금 조심해서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쉼터 방향으로 향하면 이런 곳이 나옵니다. 전망 좋은 정자도 있어 낙조를 감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크를 세우고 낙조를 감상할 준비를 합니다. 장소는 좋은데 구름이 많습니다. 하늘이 맑다면 낙조를 감상하고 별 구경까지 하려던 것이었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카메라를 설치하고 드론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외기해변의 풍력단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둔장해변 무안의 다리도 보입니다. 어느새 해는 지고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구름이 많아 별을 보기도 어려울 테니 더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안에서의 첫날은 저뭅니다.